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최근에 미국 동향이 심상치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을 한 듯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사태도 이게 정말 엄청난 빅 이슈 아닙니까?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 3차 대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이슈입니다. 물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해결되겠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란도 그 나름의 대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반격을 못했던 것은요, 이란이 미사일이 뭐 없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하고 이제 미국이 공조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통해서 그 레이더 성능을 굉장히 약화시켜 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대 이 전쟁에서는요, 이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어디가 더 뛰어나냐, 탐지 능력이 어디가 더 뛰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초기 공습을 통해서 이 레이더 기지 혹은 저들이 이스라엘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사실상 장님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은 발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발사대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폭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선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란 또한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일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로서도 상당히 또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란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G7 회담 중에 돌연 박차고 일단 떠나버린 것도요, 일종의 연막 전술 혹은 협상 카드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완강하다,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라, 조건 없는 항복을 하라, 언컨디셔널 서렌더를 요구했었죠. 자, 이란도 그래서 말이죠. 내부적으로 엄청난 지금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이 사람을 일러서 흔히 이제 법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법왕.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 위에 있는 어쩌면 지구촌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메네이가 이제 정치적 위기, 어쩌면 망명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봉기에 의해서 축출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있긴 하죠. 그러나 최후의 항전 선언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역시 이제 어쨌거나 중동에서는 그 중동 안에만 놓고 보면요, 4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터키,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빼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집트, 요 네 나라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나름대로 이제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축 중에 하나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 하면은 이슬람의 양대 이제 그 계파가 되는 수니파와 시아파 중에서요, 시아파의 맹조국입니다. 시아파 벨트가 있는데요. 이라크도 시아파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도 시아파입니다. 레바논 시아파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아파 벨트라 그러는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도 뭐 예전에 전쟁을 했었고, 이라크하고도 전쟁을 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하고도 항상 으르렁거리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는 종교적 문제도 있고 영토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이런 세계 최대의 무장 테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만 명, 최소 뭐 4만에서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봐주는 무장 조직이 그 헤즈볼라 아닙니까? 그 헤즈볼라를 움직이는 실체적 어떤 배후가 바로 이란 아닙니까? 그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바로 또 레바논이고, 레바논은 또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서로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도 생존을 위해서 그들 시아파 벨트와 일전을 한번 겨루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서 이제 핵을 개발한다. 그것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정복 해체한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유례없는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그야말로 묵사발을 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란도 나름대로 반격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난리 났을 겁니다. 대통령 당장 끌어내리라고, 뭐, 그냥, 성토가 뭐 아주 빗발쳤을 것 같고, 우리 언론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전강으로 몰아갔겠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56%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와우입니다. 그야말로 와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50% 훨씬 넘는 지지율, 그리고 대선 득표율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노선 자체가 분명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정쩡한 어떤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답이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반대파도 많지만 지지자도 많은 거죠. 트럼프의 힘은요, 제가 볼 때 역대 미국 대통령 최근에 한 30년 이래로 보더라도 가장 거대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약 40% 가까운 팬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 팬덤이 똘똘 뭉쳐서 어떤 경우는 뭐 트럼프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중도 확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인데 꼭 우파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갖고 있는 어떤 소신과 정책을 뭐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은 중도도 드디어 화답한다라는 결론이 이거죠.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 빼놓고는 다 지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56%면은 조만간 60% 찍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도 말이죠,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거기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닥.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제 권력을 결정하는 총선을 앞두고 뭔가 하나 큰 어떤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필요했다. 네타냐후 말이죠. 그것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그야말로 전면적 폭격이다. 명분은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악의 축 가운데 하나인 이란을 이번에 완전히 그 근본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제 신정체제 혹은 부방에 있는 하메네이, 저거는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게요, 이런 일이 이렇게 나면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이제 많았잖아요. 전쟁도 그런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국내적 권력, 내부적 권력이 흔들릴 때 이 전쟁 같은 것을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다음 이대로 가게 되면 총선에서 진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지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대규모 빅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여론의 흐름이 한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습니다. 중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망해라고 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저 승부수가 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거나 제대로 그냥 정의 구현하게 되면은 네타냐후 인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폭등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차기 총선에서도 승리한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예전부터도요, 이 핵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핵이 너무도 많은 거죠. 지구촌에. 미국, 러시아,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중국, 거기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요 정도인데요. 북한도 들어갔잖아요. 다른 나라가 핵을 못 갖게 하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이란을 응징하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 속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준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어쨌거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판단, 결정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안고 있는 큰 이슈 중에
대부분은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죠. 트럼프의 도움 없으면은 우리 자체만의 힘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10년, 100년 갑니다. 이대로. 이것을 어느 정도 판을 뒤흔들면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 힘, 바로 트럼프의 큰 것입니다. 큰 것. 그래서 제가 큰 것 이야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것도요. 그런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뻥치는 거예요. 과정된 스토리고 그걸 통해서 장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뉴스 장사죠. 근데 트럼프 본인은 알 수 있을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일단 생각은 있지만 이 모든 게 유동적인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변수가 지금 막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죠. 지금은 사태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큰 카드를 뽑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어떤 협상 카드로서 전 세계 글로벌 이슈와 연결해서 자신의 큰 거대 구상, 빅픽처, 큰 그림을 완수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카드를 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란, 이스라엘, 이란 이 사태의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었고 그 트럼프를 움직이는 네탄야후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거기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어쨌거나 세계적 명분은 어느 정도 쥐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미국 언론 혹은 전 세계 언론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세게 나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핵을 가지려고 하는 저 이란을 그럼 그냥 놔둬야 됩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나가보면요. 여기 지금 트럼프발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가장 이렇게 델리케이트한 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요. 해외 군인들이 투표를 했거나 관내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딱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멀리서 찍어서 그게 우편을 통해서 오는 그 투표지 있잖아요.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도 가장 크게 문제됐고 이런 것을 FBI가 또 그걸 폭로를 했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폭스 뉴스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 폭스 32, 즉 폭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관련 이야기들이 미국 안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업무론으로 보고 다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 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저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요. 19,888표가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오는 표들이 있죠. 군인들이 찍었을 때 그게 여기 보면 한국에서 온 표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우스코리아, 브리튼 뭐 등등 있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미국 폭스뉴스에서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가요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그냥 개표되는 건 말고 어디서 멀리서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우편을 통해서. 이거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온 투표지에 대부분이 한쪽으로 몰렸다 그러죠. 해외 거주자 90%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미국에서 교민을 만나는 행사에 겨우 30명 모였단다. 해외 거주자 투표 조작에서 가짜 대통령 만든 게 들통났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요. 여기 이제 언론사 보도 나온 건데요. 캐시 파텔 FBI 국장, 미 대선 중국 개입 증거 담긴 기밀 문서 공개.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바이든이 될 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 시도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고요. 중국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 수천 장 제작하여 우편 투표에 사용하고 있다. 국제선거감시단 한국 대선 공정성 검증 기자회견 26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나라 26일 날 이것이 이제 알려진다. 장소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여기 보면 놀라운 2020년 선거보고서 중국 내부 고발자가 중국 인쇄 회사들이 여러 주의 미국 투표 용지를 인쇄하여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폭로했다. 제니프 쟁의 오늘 게시물은 2020년 보고서로 링크되어 있다. 자, 하나둘 지금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뭐 극히 일부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 광범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보다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계속 키워야지만이 트럼프도 나중에 어떤 카드를 뽑을 때 대한민국을 그 카드 안에 편입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한국 대선이라든가 총선 같은 이런 선거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몇십 배 큰 거대 빅픽처를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야 뭐 우리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 이슈가 가장 크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거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와 딱 연동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동향, 어떤 발언, 메시지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척건들이 26일 날 워싱턴 프레스 클럽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요. 이제 그동안 수집한 큰 것을 드디어 이제 폭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너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국내적 그런 거대 이슈도 있고 해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있고요. 그 배경에 있는 거대한 미중 암투가 또 있고 말이죠. 자, 이런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